2020년 여보, 2월 1등이야. 19일 1등 당첨. 토요일 정말 우리 1등 됐어? 밤 맞아, 9시 우리가 1등이야.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여보, 손이 1등이야. 떨리고 1등 당첨.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1등 됐어? 손에 든 것은 로또 용지 한 장, 5,000원짜리. TV에서는 방금 추첨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 4, 29, 39, 43, 45. 제가 쓴 번호였습니다. 5게임 모두.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목이 메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로또 용지 위쪽에 있는 QR코드. 그걸 찍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만약 착각이라면? 30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야? 잠깐만. 숨을 크게 들이쉬고 핸드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QR코드에 갖다 댔습니다. 삑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로딩 중. 그 3초가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떴습니다. 축하합니다. 글씨가 크게 보였습니다. 총 당첨금 90억 5,558만 4,110원 당첨. 저는 소파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채로 엄마. 어머니였습니다.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어머니가 꿈에서 알려주신 번호였어요. 그 번호가 진짜였던 거예요. 90억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 번호를 알려주셨는지, 왜 5게임을 사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건 당첨금을 받고 난 후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철수. 가명입니다. 올해 62입니다. 경기도 동두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30년 넘게요. 장사가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저 먹고 살 정도였어요. 아내와 2아이가 있었습니다. 큰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았고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85이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사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년 동안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부자도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늘 저보다 먼저 일어나셨어요. 철수야, 밥 먹고 가거라. 괜찮아요. 엄마. 나중에 먹을게요. 안 돼. 아침 꼭 먹어야 해. 어머니는 새벽부터 밥을 지으셨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셨습니다. 아들이 밥 먹는 모습을 보셔야 안심하셨어요. 저는 투덜거리면서도 밥을 먹었습니다. 늘 그랬어요. 잘 먹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매일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2019년 가을까지는요. 그해 9월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방문을 열어보니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으셔서 불안한 마음에 119를 불렀어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후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빨리 오셔서 다행이에요. 다행. 뭐가 다행인가요? 어머니는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오른쪽을 못 쓰셨어요. 말씀도 어눌해지셨고 혼자 걸으실 수도 없으셨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을 계셨고 그 후 집으로 모셨어요. 간병인을 모셔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때문에 날마다 우셨어요. 미안하다. 철수야, 무슨 말씀을 그러세요, 엄마. 내가 짐이 돼서. 절대 그런 말씀 마세요.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가게 일도 해야 하고 어머니 간병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돌봐야 하고 아내도 지쳤습니다.
매일 병수발을 들었으니까요. 큰딸이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아빠, 요양원은 안 될까요? 내 할머니를 어떻게 요양원에? 하지만 아빠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안 돼. 끝까지 집에서 모실 거야. 고집이었습니다. 효도하고 싶었어요. 마지막까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빠졌어요. 폐렴이 와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2달을 입원해 계셨습니다. 2020년 11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어머니께서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남았나요? 길어야 한 달입니다. 그날 병실로 돌아가서 어머니를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제발. 버티세요.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2020년 11월 27일 어머니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86생일을 한 달 앞두고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습니다. 친척들이 왔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웃들이 왔습니다. 다들 위로해줬어요. 좋은 곳 가셨을 거야. 고생 많으셨어. 이제 편히 쉬실 거야. 하지만 위로가 안 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방문을 열었는데 어머니 냄새가 났어요. 침대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빨리 가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를 정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가게도 열어야 했고요. 하지만 오랫동안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무의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어머니가 안 계시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밥상이 차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잘 다녀와라. 그 말도 들을 수 없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 매출이 떨어졌어요. 정신이 없었거든요. 손님을 대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가게 망하겠어요. 알아. 정신 차려요. 우리 먹고 살아야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릴 적 어머니가 저를 업고 다니시던 기억. 학교 갈 때 도시락 싸주시던 기억.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던 기억. 모든 게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혼자 중얼거렸어요. 매일 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2021년 2월이었습니다. 큰딸이 전화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목소리가 안 괜찮은데요. 그냥 좀 피곤해서. 아빠, 할머니 돌아가신 거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놓아드려야 해요. 놓아드리다니. 할머니도 아빠가 이렇게 우울해 하시는 거 안 좋아하실 거예요. 딸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힘들어도 웃고 살아라. 어머니는 긍정적인 분이셨거든요. 알았어. 아빠, 노력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1년 6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시간이 약이었어요. 여전히 어머니가 그리웠지만 일상은 계속됐습니다. 가게도 다시 정상화됐어요. 매출도 회복됐습니다.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얘기했어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다행이에요. 진짜 걱정했어요. 미안해. 너까지 힘들게 해서. 괜찮아요. 시어머니 돌아가셨는데 당연하죠. 하지만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꿈에 나왔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꿈이었습니다.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웃기만 하시고
깨어나면 허전했어요. 더 보고 싶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어머니 기일을 일주일 앞둔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엄마, 기일이 다음 주잖아. 그러네요. 벌써 1년 3개월이나 됐어. 시간 참 빠르다. 어머니도 좋은 곳에서 편히 계실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어머니 생각에 새벽 2시까지 뒤척였어요.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어디선가 불빛이 보였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빛을 향해서 빛속에 누군가 서 계셨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건강하셨을 때 모습,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엄마.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꿈속에서도 울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진짜 어머니 손길 같았어요. 철수야, 많이 힘들었지? 네. 엄마 안 계시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오래 사셨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철수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알지? 네. 알아요. 그런데 오늘 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줄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 번호를 꼭 기억해라. 번호요? 응. 잘 들어. 어머니가 천천히 숫자를 불러주셨습니다. 1, 4, 29, 39, 43, 45. 저는 꿈속에서도 그 숫자를 외웠습니다. 1, 4, 29, 39, 43, 45. 그래, 잘 외웠구나. 엄마, 이게 뭔데요? 복권 번호야. 복권이요. 응. 이 번호로 로또를 사거라. 로또요? 그런 거 안 사는데. 이번엔 꼭 사야 해. 5게임을. 5게임이요? 그래. 똑같은 번호로 5게임. 수동으로. 이상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복권 얘기를 하실까? 엄마, 로또 같은 건 안 돼요. 그런 거로 돈 벌려고 하면 아니야. 이번엔 달라. 꼭 사야 해. 어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사야 하는데요? 어머니가 제 두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철수야, 엄마가 평생 바란 게 뭔지 아니? 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였어. 기억하지? 기억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을 도우며 살아라. 베풀며 살아라.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 번호로 복권을 사면 당첨이 될 거야. 큰 돈. 진짜요? 그래.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 엄마가 못한 일을 내가 해줘. 엄마, 약속해. 꼭 하겠다고. 네. 약속할게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고맙다, 아들아.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빛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머니 모습이 희미해졌어요. 엄마, 가지 마요.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잊지 마.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꿈이었나? 하지만 너무 생생했습니다. 진짜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았어요. 숫자가 기억났습니다. 1, 4, 29, 39, 43, 45. 일어나서 종이에 적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왜 벌써 일어났어요? 꿈 꿨어. 무슨 꿈? 엄마, 꿈. 어머니 꿈이요? 너무 생생했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그런가 봐. 하지만 그냥 보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복권을 사라고. 이 번호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꿈 얘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왜냐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꿈에서 로또 번호를 받았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럴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계속 그 숫자가 맴돌았어요. 1, 4, 29, 39, 43, 45. 잊으려 해도 잊어지지 않았습니다. 2월 19일 토요일, 로또 추첨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머니 말씀이 꼭 사야 해. 망설였습니다. 5천 원이 아까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로또 같은 건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도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한번 사볼까? 오후 3시쯤 가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집 근처 복권 판매점으로 갔어요. 걸어서 5분 거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저 로또 사려고요. 자동이요, 수동이요? 수동이요. 몇 게임? 5게임이요. 네, 번호 불러주세요. 종이를 꺼냈습니다. 적어둔 번호. 1, 4, 29, 39, 43, 45요. 5게임 다 똑같은 번호로요. 할머니가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같은 번호로 5게임이요? 네, 그럴 필요 없는데. 한 게임만 사도 당첨되면 똑같잖아요. 알아요. 근데 꼭 5게임 사야 해요. 그래요? 뭐 손님 마음이니까. 할머니가 기계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5천 원을 냈어요. 로또 용지를 받았습니다. 용지를 보니 신기했습니다. 똑같은 번호가 5줄 찍혀 있었어요. A 수동 14, 29, 39, 43, 45. B 수동 14, 29, 39, 43, 45. C 수동 14, 29, 39, 43, 45. D 수동 14, 29, 39, 43, 45. E 수동 14, 29, 39, 43, 45.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또 용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습니다. 설마 당첨되겠어. 꿈일 뿐이야. 다음날 일요일, 오후 8시 35분, MBC에서 로또 추첨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엔 안 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관심도 없었고요. 하지만 그날은 봤습니다. 왠지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추첨기가 돌아갔습니다. 공이 하나씩 나왔어요. 첫 번째 공, 1번, 내 번호네. 두 번째 공, 4번. 이것도 내 번호잖아.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공, 29번. 말도 안 돼. 네 번째 공, 39번. 손이 떨렸습니다. 다섯 번째 공, 43번. 일어섰습니다. 소파에서 여섯 번째 공, 마지막. 천천히 나왔습니다. 45번. 모두 맞았습니다. 6개 전부. 말도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서랍을 열었습니다. 로또 용지를 꺼냈어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1, 4, 29, 39, 43, 45. TV에 나온 번호랑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5게임. 전부 똑같은 번호. 이건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왜 그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로또 용지를 봤어요. 이게 뭐예요? 로또. 로또? 당신이 로또를 샀어요? 응. 근데 왜 이렇게 당황해요? 맞은 것 같아. 뭐가 맞았는데요? 번호가. 전부. 아내가 TV를 봤습니다. 당첨번호가 아직 화면에 떠 있었어요. 로또 용지와 비교했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모르겠어. 확인해 봐야 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로또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QR코드 스캔하는 곳. 카메라를 켰습니다. 로또 용지 위쪽 QR코드에 갖다 댔어요. 삑 소리가 났습니다. 로딩 중. 3초가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제천3회 로또 645. 당첨네요. 축하합니다. 글씨가 크게 떴습니다. 1등 당첨. 게임 수 5게임. 총 당첨금 90억 5,558만 4,110원. 숨이 멎었습니다. 90억? 믿을 수 없는 숫자였어요. 여보, 아내한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인 것 같아. 90억이라고요? 90억? 응. 둘이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 같지 않았어요. 꿈 같았습니다. 5천 원으로 산 복권이 90억이 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세금을 떼면 60억 정도. 그래도 엄청난 돈이었어요. 평생 번 돈보다 많았습니다. 한참 후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어떻게 이 번호를 알았어요? 엄마가 알려주셨어. 어머니가요? 꿈에서. 꿈이요? 다 얘기했습니다. 며칠 전 꾼 꿈. 어머니가 나타나서 번호를 알려주신 일. 5게임을 사라고 하신 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신 일. 전부. 아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알려주신 거네요. 응. 믿어지지 않아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진짜야. 둘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안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90억이라는 돈이 믿기지 않았어요. 내일부터 뭘 해야 하지? 어떻게 받지?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새벽 3시쯤 잠이 들었어요. 또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웃고 계셨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엄마. 진짜였어요. 90억이 당첨됐어요. 그래. 엄마가 준 선물이야. 왜요? 왜 이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철수야, 넌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착하게만 살았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보상을 못 받았잖아. 힘들게만 살았어. 괜찮았어요. 먹고 살만했어요. 아니야. 넌 더 행복해야 해. 그래서 엄마가 하늘에 부탁했어. 하늘에요. 응. 내 착한 아들한테 복을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허락하셨어. 엄마. 그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꼭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약속했지? 네. 약속했어요. 꼭 지킬게요. 고맙다, 아들아. 엄마 자랑스러운 아들.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면서 잤던 겁니다. 다음 날 월요일.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당첨금을 받으러 가야 했어요. 농협 본점으로 가야 했습니다. 서울 중구에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차를 몰고 갔습니다. 긴장됐습니다. 90억을 받으러 가는 거니까요. 본점에 도착했어요. 큰 건물이었습니다. 복권 당첨금 수령 창구로 갔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로또 당첨금 받으러 왔습니다. 네, 당첨 용지 주세요. 로또 용지를 줬어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얼굴이 놀라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잠깐만요. 확인 좀 더 해볼게요.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상급자 같았습니다. 둘이서 뭔가 확인했어요. 손님, 신분증 있으세요? 네. 신분증을 줬습니다. 본인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름이, 김철수입니다. 생년월일은, 1960년 5월 3일입니다. 주소는 경기도 동두천시. 확인이 끝났어요. 축하드립니다.
1등 당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총 당첨금이 90억 5,558만 4,110원인데 3억 원 이상이라 3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세후 실수령액은 60억 6,721만 5,154원입니다. 60억? 여전히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계좌 알려주시겠어요? 제 통장을 줬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어요. 여러 장. 다 끝나고 나왔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로 받았어요. 정말로. 네. 60억이 입금되었습니다. 60억 6,721만 5,154원. 60억? 저희 인생에서 처음 보는 금액이었어요. 여보, 들어왔어요. 아내한테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주신 거네요. 응. 믿기지 않아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엄마가 하라신 대로 해야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요? 응. 전부요? 아니, 전부는 아니고 절반. 절반이요? 응. 30억은 기부하고 나머지 30억은 우리가 쓰는 거야. 30억이면 엄청나게 큰 돈인데. 나도 알아. 하지만 엄마 약속이야. 지켜야 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어머니 뜻대로 해요. 고마워. 그럼 나머지 30억은? 일단 빚부터 갚자. 우리 빚이 얼마지? 집 대출 1억, 가게 대출 5천만 원. 그거 다 갚고. 그리고 애들 결혼 자금 주고. 집도 좀 넓은 데로 옮기고. 좋아요. 너무 사치스럽게 살지는 말자. 그냥 편하게만. 네. 계획이 짜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부처를 알아봤습니다. 30억을 어디에 기부할까? 고민했어요. 여러 곳을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고아원이었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한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기부하러 왔습니다. 기부요? 얼마나? 5억 원입니다. 원장님이 깜짝 놀랐어요. 5억이요? 네, 저희 같은 작은 시설에요? 네. 아이들한테 써주세요.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시설도 개선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아원에 5억을 기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독거노인 복지센터였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돕는 곳이었습니다. 센터장님을 만났어요. 기부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얼마나 하시려고요? 5억 원입니다. 5억이요? 정말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독거노인 분들 식사 지원하고 의료비도 지원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센터에 5억. 세 번째는 장애인 복지관이었습니다. 관장님을 만났어요. 5억 원 기부하고 싶습니다. 정말이세요?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제 어머니 유언이에요. 어머님이요? 네. 어려운 사람들 도우라고 하셨어요. 훌륭하신 어머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5억. 네 번째는 노숙인 쉼터였어요. 5억 기부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소아암 병동이었습니다. 5억 기부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 도서관이었어요. 낡은 책들을 새 책으로 바꾸는데 5억 기부했습니다. 총 30억을 기부했어요. 6곳에 5억씩. 기부할 때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기부 소식이 지역 신문에 났습니다. 익명의 기부자 30억 원 쾌척. 기자들이 연락 왔어요. 인터뷰 좀 해주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30억이나 기부하셨잖아요. 제 어머니 유언이에요. 제 공이 아닙니다. 인터뷰는 거절했어요. 얼굴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났어요. 동네에 철물점 사장님이 로또 90억 당첨됐대.
진짜? 어떻게? 꿈에서 번호를 받았대. 돌아가신 어머니한테서. 헐, 대박. 사람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부럽습니다. 저도 좀 나눠주세요. 농담이었지만 부담스러웠어요. 가게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30억이 남았습니다. 먼저 빚을 갚았어요. 1억 5천만 원. 집을 샀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 5억 원. 큰딸한테 줬어요. 5억 원. 결혼 자금이자 새 집 마련 자금. 작은 아들한테 줬어요. 5억 원. 창업 자금. 어머니 묘소를 이장했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1억 원. 남은 돈은 13억 5천만 원. 은행에 넣어뒀어요. 이자만 먹고 살기로 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방도 3개나 됐어요.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여보, 꿈 같아요. 나도 그래. 어머니 덕분이에요. 엄마 덕분이야.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머니께 감사했어요. 어머니 사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비싼 차도 사지 않았어요. 그냥 중고차. 명품도 사지 않았어요. 평범한 옷. 외식도 자주 안 했어요. 집에서 밥 먹었습니다. 사치스럽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기부를 계속했어요. 6군데에 나눠서 1년이면 6천만 원, 10년이면 6억 원, 평생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어요. 야, 너 90억 당첨됐다며? 부럽다. 응. 운이 좋았어. 나도 좀 빌려줘. 미안. 진짜 부러워. 나도 로또 사야겠다. 그러지 마. 로또는 운이야. 기대하지 마. 너는 됐잖아. 나는 특별한 경우야. 어머니 덕분이었으니까요. 2023년 2월, 어머니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2주기, 새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큰딸과 작은아들도 왔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우리 다 잘 살게 됐어요. 그러게. 할머니께 감사해야지. 할머니 꿈에서 아버지한테 번호 알려주신 거 진짜 신기해요. 나도 아직도 믿기지 않아.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절을 했어요. 네 식구 모두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모두 울었어요. 그날 밤 또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철수야, 엄마. 잘 지내고 있구나. 네, 엄마. 엄마, 덕분에 너무 잘 지내요. 다행이다. 엄마, 약속 지켰어요. 30억 기부했어요. 알아. 엄마가 다 봤어. 정말요? 응. 자랑스러워. 내 아들. 엄마.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 그만 슬퍼해야 해. 네, 넌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 걱정하지 말고. 하지만 엄마는 좋은 곳에서 편히 있어. 걱정 마. 엄마. 그리고 철수야. 네, 남은 인생 의미 있게 살아라. 어려운 사람들 계속 도와주고. 네, 그럴게요. 사랑한다, 아들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행복하다고 하셨으니까요. 2023년 8월, 현재입니다. 당첨된 지 1년 반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어머니 사랑을 느껴서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저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도 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선물을 주셨어요. 90억?
하지만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라. 그 가르침이었어요. 저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매달 기부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가끔 사람들이 물어요. 로또 당첨되니까 행복해요? 제 대답은 이래요. 돈 때문은 아니에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주신 사랑, 어머니가 알려주신 삶의 방식.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혹시 돌아가신 가족이 계신가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여러분 곁에 계세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함께 아파하시고, 여러분이 기쁠 때 함께 기뻐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꿈에서 만나기도 하죠. 제 어머니처럼, 만약 여러분도 돌아가신 분의 꿈을 꾸신다면, 그냥 꿈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진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저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꼭 안아주세요. 지금 당장 너무 늦기 전에 감사합니다.